한국에서 30년 만에 평창 올림픽이 열려 있는 데다가 중국 춘절까지 겹쳤는데도 서울 호텔의 빈 방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가까운 나라 일본은 사상 최대의 관광 특수를 맡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신현호 심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본 경제월간지 게이자이의 한국특파원 홍상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사실 뭐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또 춘절까지 겹치면서 숙박업계가 굉장히 처음에는 큰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격도 막 올려놓고 막 그랬는데 근데 호텔방이 남더라고요. 저도 사실 24일 날 그 평창에 가서 좀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25일 날 강릉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강릉에서 1박을 했는데 방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 안타깝지만 공실률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예. 최근 5년간 서울 관광호텔의 점유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래픽을 보면서 계속 얘기를 같이 해볼까요? 이 그래픽을 보면 서울 관광호텔의 객실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2018년까지 대략 보니까 뭐 6만 개가 넘네요. 그리고 2020년에 7만 5,700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객식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2015년 지금 2015년 특히 많이 줄었었네요. 이렇게 공실률이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공실률의 증가는 최근 5년간 서울 시내 호텔의 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관광객 숫자는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뭐 짐작 가능하시겠지만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주요 관광객이었던 중국인들의 감소도 원인이겠고요. 예. 또 주변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물가 상황이 크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또 관광객 감소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이 높은 물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 평창 올림픽 기간에도 결과적으로 관광 특수를 누리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평창 올림픽이 어제 폐막됐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서울 호텔의 경우는 올림픽 관광 특수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내국인들이 교통 편의상 KTX 근처의 호텔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근처의 호텔들은 그나마 높은 그 점유율을 보인 반면 서울시에 있는 대부분의 호텔들은 공실률이 상당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국가의 정책이 평창 올림픽 성공 개최에만 집중돼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2번 떨어지고 3번째 유치를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모두 그 평창 올림픽 성공 개최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서울 및 뭐 주요 관광지에 대한 마케팅이나 우리나라의 문화 또 역사 홍보에는 약간은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한국은 중국 관광객들한테도 그랬고 또 일본 관광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관광객이 일단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국가 통제가 이 단체 관광객에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복합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 사드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이 돼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아베 정권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사정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면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한국 관광의 이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이제 그 물가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었던 거죠. 아, 그래요? 네. 뭐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한국 이 가격 경쟁력 같은 경우는 그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요 몇 년 사이에 상승을 했습니다. 예컨대 이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예. 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라고 예, 예. 그 민간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나온 이 통계에 따르면 2010년에는 그 세계 50위권이던 40위권, 50위권이던 이제 한국의 물가가 예. 2016년 들어서 세계 8위가 됐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 뭐 좋아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뭐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막 영향이 많이 끼쳤진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예. 네. 지금 아니 세상에 그 보면은 우리보다 위에 있는 나라들 보니까 싱가포르, 홍콩, 뭐 쥐리 이런 곳인데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홍콩 같은 경우는 뭐 쇼핑의 천국이니까 네네. 그 매력이 있을 네네. 테고 쥐리는 세계적인 관광지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물가는 높고 볼 때는 없다. 뭐 이런 결론이 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뭐 다소 이제 그런 면이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특히나 이제 엔저 같은 경우가 예. 아베 정권이 제2차 아베 정권, 그러니까 예. 2012년 말부터 이제 예. 그 아베 제2차 정권이 시작되고 나서 이 경제 당국이 사활을 걸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엔저를.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환율 뭐 조작국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예. 그 일본과 미국 사이에 그 경제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일방적인 조치가 취해지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물건이 아닙니다. 예. 물건이 아니지만 또 그 서비스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도 이제 확실히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아니 저만 해도 요즘에 그 일본의 여러 관광 상품들을 보면 확실히 싸다 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주도보다 훨씬 싼 곳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한 번쯤은 일본에 가봐도 되지 않을까? 뭐 원자력에 대한 어떤 공포들도 있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좀 멀리 후쿠시마랑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아니 그 위원님 저 일단 일본과 한국의 관광객 역조 현상 예. 요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 한국의 그 관광객 역조 현상이 뚜렷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뭐 최근 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예. 작년에 일본을 방문한 한국 관광인 수가 예. 500만을 훨씬 넘어서 600만 가까이 그러네요. 이렇게 방위를 했고 1월서부터 10월까지가 583만 명이 그렇습니다. 넘게. 와, 저 12월까지 하면 아마 600만이 좀 넘지 않았을까 이런 예, 생각을 그러네요. 하는데 반대로 또 한국을 방문한 일본 관광객 수는 200만이 채 되지 않는 예. 이런 통계가 지금 있는 걸로 보면 앞으로도 역조 증가폭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보여지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현상을 앞으로 당분간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그 아까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베의 2차 정권이 네네. 시작된 이후서부터 확실하게 네네. 좀 일본의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게 그래프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2014년 이후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네네.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어떤 안 좋은 이미지를 엔저를 통해서 돌파하려고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 또 올림픽 유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많은 이 영향을 끼쳤고요. 예. 근데 이제 엔저 때문에만 또 그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몰린다라고 보기는 또 힘듭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한국보다 32년 빨리 예. 그 OECD에 가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OECD에 가입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제 교육을 확대한다는 것인데 예. 국제 교육을 확대한다는 것은 그 단지 물건을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국가 브랜드 자체 아하. 그리고 이제 문화적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이 소비자들과의 스킨십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게 이제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예. 여러 가지 그 가격 국내 관광에 일본 같은 일본 국내 관광에 예. 가격 경쟁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당국이 고심을 해온 겁니다. 아하. 그게 이제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리고 일본의 상품들을 보면서 굉장히 네. 다양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 먹는 걸로만 뭐 한 4박 5일을 갖다 쭉 짜서 돌아다닐 수도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또 뭐 온천 같은 경우는 겨울에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 그런 네네. 테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주 온천 하나를 딱 선택해도
뭐 볼거리서부터 먹을거리를 갖다 전부 다 연계되어 있는 상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네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를테면 그 다양한 이 관광 콘텐츠를 이제 개발했다라는 예. 이제 얘기의 이제 대표적 사례를 꼽을 수 있는 것이 예. 이 도쿄의 수도권 지역 중에 사이타마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사이타마현이라는 곳이 거기 있는데, 싸더라고요. 네, 사이타마. 그렇죠. 예. 예. 사이타마현이라는 데가 있는데 사실 여기는 뭐 한국으로 생각을 하자면 부천 정도 되는 곳이거든요. 예. 부천 정도 되는 그냥 뭐 배드타운의 성격이 강할 수 있는 예. 그리고 옛날에 공단이 또 많이 있었던. 예. 근데 이런 데서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하느냐. 예. 근데 또 게다가도 몇 개 지자체가 합쳐진 곳이라서 예.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를테면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예. 이 짱구는 못 말려의 짱구라는 만화의 배경이 이 사이타마현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리고 예. 또 한국의 러브 라이브라는 이제 또 그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주로 여학생들이 한테 인기가 있는 그 애니메이션이 예.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이 사이타마현이 배경이죠. 예. 그래서 원소스 멀티유즈 방식으로 예. 관광 상품도 개발하고 기념품도 팔고 그런 예. 식으로 해서 이 10개 정도 애니메이션의 이제 배경이 되는데요. 이 사이타마현이라는 곳이. 예. 그래서 이 성지순례 랠리라는 그 아. 타이틀을 붙여서 예. 5개월 동안 예. 이 사이타마현을 가로지르는 철도역마다 아. 이 관광 아이템을 설치하고 그런 이벤트를 2016년에 개최하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이 관광 상품의 다양화 예. 그리고 특색에 굉장히 많이 이제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니 뭐 우리 부천도 보면은 부천에서 애니메이션, 지금 네. 애니메이션 그 축제가 해마다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스토리텔링을 갖다 결부시킬 수 있는 그 것들이 많은데 부천에서는 뭐 그 축제 누가 하느냐 어떤 사람이 하느냐 이거 갖고 싸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또 네. 거기는 애니메이션 축제만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아주 독특한 그 영화제도 한단 말이에요. 부천 네, 그 공포 판타스틱 영화제, 판타스틱 영화제. 네. 그것도 기가 막히거든요. 네네. 그런 걸 잘 만들어 놓고도 그걸 관광 상품으로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 일본은 사회 역사적인 배경도 뭔가 관광 콘텐츠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좀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한국과 좀 다른 점인데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중앙집권적인 그 국가로 계속 이제 성장해 오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예. 조선시대부터도 이제 예. 그랬고요. 근데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그 예를 들어서 나고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이 나고야가 이제 그 아이치현의 현청 소재지인데요. 예. 이제 한국에서는 정대세 선수가 이제 이쪽 출신이라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 나고야라는 곳에 가보면 이 나고야에 이제 그 있는 현지 주민들이 우리 도쿄보다 굉장히 좋은 데가 많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막 겁도 없이 합니다. 참 나고야라면 도쿄랑 비교해서 얼마나 작은 곳이더라. 그렇죠. 굉장히 작은 도시라고 예. 봐야 되잖아요. 엄청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 배경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 이를테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나고야 같은 경우도 옛날에 소위 말해서 그 현이 되기 전까지는 예. 그 세계 국이라고 끝나는 이제 그 나라죠. 하나의 세 개의 작은 나라가 합쳐져서 아. 이 아이치 현이 된 겁니다. 따라서 그렇군요. 전혀 다른 이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아니,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성장을 해 온 것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애양심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충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투리도 막 없애고 뭐 이래 왔는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돌아갈 때 귀국이라고 표현할 네, 만큼 나고야하고 도쿄하고 상당히 네. 사이도 별로 안 좋고 그랬는데 네. 근데 그게 오히려 독특한 개성을 갖고 그렇죠. 있는 관광 콘텐츠가 됐다. 네. 이런 거 보시면은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일본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도 작은데 이 지역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네. 화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항상 듭니다. 아 지역 내에서 지역 화합이 내에서. 잘 안 된다. 예. 그렇군요. 예, 특히 그렇고 이제 또 관과 예. 또 민과 예. 또 학계가 사실 융합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트워크가 좀 부실하죠. 저희들이 예. 워크숍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예. 자기 주장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예. 그래서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 한류
아니면은 그냥 쇼핑. 그게 제일 쉽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 예. 그러니까 남이 다 차려놓은데 숟가락 잡고 얹으려고 하는 게 그것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관광객들이 금방 또 실증을 내고 그렇습니다. 뭐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에 여태까지 좀 규모가 큰 양적인 그런 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그 욜로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렇죠. 그래서 이 개별 관광인들이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별 관광객들은 자기들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또 전부 인스펙션 해가지고 관광지를 찾아다닙니다. 맞아요. 그렇게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아직은 뭐 배울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뭐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구석구석을 경험하는 요즘 프로그램들이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잖아요. 거기 보면은 어떤 나라 사람들은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뭐 하이킹을 갖다 하고 아니 세상에 그냥 와가지고 우리 같으면 생각도 안 해봤을 텐데 북한산에 그렇게 열심히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런 요구사항이 있는 관광 상품도 필요했을 텐데 왜 만들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규모지만 개별 맞춤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은 특히나 이 친절 문화 때문에 더더욱 한 번 더 찾아가고 싶은 나라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뭐 그게 요즘 이제 한국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제 오모테나시라는 이제 그런 일본의 표현인데 뭐 손님을 이제 성심성의껏 모신다라는 이 뭐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거는 그 2020년 이제 도쿄 올림픽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다카가키 크리스텔이라는 다카가 크리스텔이라는 이제 일본의 그 프랑스 혼혈 아나운서가 미모의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했었던 영향이 굉장히 그 임팩트가 커서 그런 거고요. 이제 뭐 그렇게 따지면 한국에서도 손님 홀대하는 문화는 없죠.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 관광을 상업으로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으로 그 상업이 사무라이가 지배계층이기는 했지만 무사계급이 지배계층이기는 했지만 상업은 또 상업의 영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를 물려서 하는 그 상업의 전통 이런 것들이 나름의 영역을 인정받으면서 이제 실력 같이 온 것이죠. 이게 이제 물건의 수용이 되면 모노즈쿠리라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장인 정신.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굉장히 잘 만든다. 이거랑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게 접객 서비스업에 이제 투영이 되면은 그게 오모테나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업공상이라고 해서 가장 천한 걸로 이제 상인들을 보고 그 어떤 뿌리 깊은 문화적 인식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그 일본 관광객 중 4명 중에 1명이 한국에 다시는 안 오겠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했다고 하는데 뭐 일본은 계속 찾아가고 싶은 나라가 되고 새로운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한국은 왔더니 다시는 가고 싶지 않더라. 이렇게 그 태도가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예를 들어보면 그 2015년에요. 그 제 지인이 이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반 사무직으로 일하는 여성인데 이 명동의 어떤 상가에서 이제 그 10만 원 가까이 되는 가격의 가방을 거의 이제 강매를 당했다라는 경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제 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제 한국의 이 문화를 이해를 할 때 그냥 뭐 무표정하게 이 창고 같은 데 데려가서 이제 뭐 이 물건이 마음에 안 들리는 것 같으면 저걸 보여주고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이 나름대로 절차가 진행이 됐을 텐데 이런 것들을 그 관광객들은 굉장한 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이제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사람이 그 운이 나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다 한 번씩 이제 그렇게 했었던 우연들 이 그런 어쩌다 한 번이 계속 그 모여서 이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 한국에서도 뭐 어떤 나라에 갔는데 식당이 좀 비위생적이어서 다시는 거기 가고 싶지 않더라. 그런 얘기 하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눈앞에 어떤 이제 당장 어떤 물건을 팔고 하는 그런 이익보다 이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생각하는 편이 좀 좋지 않은가.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기는 뭐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밴으로부터 뭐 그 엄청난 돈 뜯겨 명동에 가서 상인들한테 이런 거 한두 번 당해. 그러고 나면은 이제 다시 찾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이번에 평창 강릉 초기에 뭐 갑자기 반값이 그냥 100만 원까지 50만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당하면 예. 특히 참 그리고 저는 눈앞에서 봤지만 그 동대문 거기 그 예전에 그 포장마차촌이 있었잖아요. 예. 그 포장마차촌에서 메뉴를 딱 내놓을 때 외국인들한테 다른 걸 내놓더라고요. 네. 언뜻 이렇게 봤는데 일본말로 써 있었는데 꽤 높은 가격이 써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걸 당하게 되면 참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걸 네. 잡아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글쎄 이런 문제가 벌써 뭐 수십 년 예. 아직 바뀌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대국으로 가면서 예. 또 교육 수준이나 IT 기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아직까지 뭐 4명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한 명이나 우리나라의 바가지 상수를 경험한다 이런 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25%나 되네요. 예, 언젠가 제가 그 TV 고발 프로를 한번 봤는데 예. 인천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그 아까 벤. 말씀하셨던 예. 벤 단합 행위, 예. 또 뭐 욱박 지르듯이 예. 뭐 짐을 끈대든가 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 예.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관광 시장인 남대문 시장에서도 예.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메뉴 가격표가 다르다니까요? 가격표가 틀리든가 뭐 예. 내국인이 받는 거 외국인이 받는 가격이 또 틀리고 예. 이러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뭐 저 관광객 역저 현상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그런 걸로 봐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해 되집니다. 예. 그리고 제가 뭐 심사위원으로서 예. 최근에 어떤 그 사업 면세점을 갔는데 예. 허가받은 사업 면세점인데도 불구하고 예. 또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가면 정품을 놓고 또 어허. 관광객들이 또 버스를 이렇게 쭉 들어오면 또 가품을 내놓고 가품을 파는 뭐 데가 그런 있어요? 경우도 지금 면세점이? 이제 저 사업 면세점이라고 조그만 예, 면세점입니다. 예, 예, 예. 그렇게 아직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계속 이 근절이 되지 않는 게 이 뭐 행정당국에서 강력하게 이런 부분은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래서 조치뿐만 아니고 또 이런 택시기사나 관광명소 이 상인분들에게 아주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개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개선돼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 부분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예. 그 지원이나 이런 걸 하면서 한쪽으로는 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요 그 명동 같은 경우는 땅값이 또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봤자 다 월세로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서 너무 월세를 그 강하게 못 받게끔 뭐 조치를 좀 취해준다. 그러니까 이런 뭐 지원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건 뭐 면세를 좀 해준다거나. 뭐. 국가 전체적인 문제긴 하지만 예. 참 그런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예. 그 물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비싸다는 것이 아니 근데 그러한 뭐 인건비보다요. 임대료 인건비보다 임대료 때문에 너무 그렇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예. 사실은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동이라든가 이런 뭐 중심지가 관광객들이 주로 몰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걸 분산을 시켜야죠. 예. 분산을 시키다 보면은 뭐 이런 기술적으로 예. 물가도 좀 내려가지 않을까. 임대료가 아무래도 낮은 것 쪽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되네요. 근데 두 분 말씀 중에서 탁 들어오는 것이 일단 지방자치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권한이 있게 되면 뭐 그런 것들이 좀 분산이 될 테니까 너무 서울 중심으로 온다든가 이런 것들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해보고요. 자, 일단 한국이 외국인들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걸 짧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일본하고 한국하고 차이가 손님을 맞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웃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물론 뭐 유교 문화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처음에 미소 짓는 이 교육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면세점에 가면 이제 면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 면세 품목들을 좀 다양하게 좀 늘리고 그리고 각 지방자치마다 전통적인 우리 상품들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전통 상품에다가 현대적인 디자인을 좀 가미해서 이래서 좀 적극적으로 또 적당한 가격에 많이 판매를 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보니까 수호랑
엄청난 인기가 있었는데 예. 잘만 만들면은 그렇게 예. 좋은 상품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한국이 외국인들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명소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 꼭 필요한 거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이를테면 그 누구를 본받자라든지 뭐 어떤 정책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을 하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런 얘기를 제 기억에 이제 1986년부터 해왔습니다. 예, 맞아요.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벌써 이제 30대거든요. 그렇죠. 근데 역으로 오히려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아, 예.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외국인들도 찾아올 수가 있다는 맞아요. 거죠. 예. 이를테면 그 서울 이외에 외국인들이 자주 가는 지역의 관광지가 어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장 떠오르는 곳은 뭐 이를테면 뭐 대장금 때문에 유명해진 수원의 화성 행궁 정도가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정도일 텐데 지금 앞으로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이 지방 중권 그리고 이제 얼마 후 치러지게 된 이제 지방 선거하고도 이제 좀 맞물리는 얘기인데 사실 이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뭔가를 만들고 또 이제 거기 이제 뭐 흐지부지 되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비용이 소모가 됐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어떤 우리가 기존에 가진 내용들을 축적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도 그렇습니다. 지역에 일본인들도 가고 있습니다. 그 곳에 외국인 관광객도 가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고 싶은 곳을 지역마다 잘 개발하고 만들다 보면 저절로 외국 사람들도 올 것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좀 명심해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신현로 한국관광공사 품질인증심사위원 그리고 홍상현 게이자의 한국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